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내년 2021년 6월 1일 그날은 무슨 날이죠? 양도세가 중과가 10%가 더 되는 날이고 또 그날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가 종부세 올라가는 요율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는 거고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죠. 또 내년 1월 1일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거주, 10년 보유 40%씩으로 바뀌는 거고 내년에 바뀌는 게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요 날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 계약분부터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지금은 1개월 전까지죠. 다음 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은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됐었는데 1개월 전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는 거예요. 임대인도 임차인 나가겠다고 하면 한 달 사이에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너무 짧은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한 달 사이에 집을 구하는 거는 너무 짧다. 또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 주말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도 일요일은 대부분 이 공인중개사가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이라 그러면 4번밖에 안 되는데 그 4번 동안에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또 급한 일이 사정이 생기다 보면 사실상 한 달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2달이 맞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지만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그 날짜가 애매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일부 조항의 내용.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지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로 바꾼 것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지금은 1개월 전까지는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내숭 떤 거죠. 서로 내숭 떨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2에서 그 2년이 지난 그 다음에 임차인은 한 번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렇게 되면 2+2+2가 되는 거죠. 사실상 6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여러분은 이 법을 잘 모르면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임차인 여러분도 이 바뀐 법을 잘 아시고서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정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자,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불입, 산입, 낙장불입 같네요. 약간 낙장불입. 우리 고스톱 치다가 한번 딱 해서 실수해서 뭐라 그러죠? 낙장불입이라고 그러죠. 한번 때렸으면 그거야. 그 낙장불입은 아닙니다. 초일불 산입. 이제 구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스톱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개월 전까지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다음 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내용 증명이 됐든.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 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되면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내용 증명을 임차인은 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 뭐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경우를 보는데 어떤 계약이라도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임대인 좋은 분이야. 우리 임차인 좋은 사람이야. 돈 앞에서 갑자기 바뀌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 갱신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중개수수료는 계약 기간 이전에 먼저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거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임대인이 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은 중간에 세입자는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면 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10일이 넘으면 10일 이후에는 2개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1월 11일이다, 1월 며칠이다 이런 분들은 미리서 지금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특히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고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바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오늘 12월 10일 부동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이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손해보시는 분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되는 그날까지 장대장TV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